네, 제주도 강정마을에 있는 해군 기지 관련된 얘기인데 우리 해군 기지 완공되긴 했습니다만 해병대가 그곳에서 훈련하고 작전하는데 좀 알 수 없는 영상이 하나 공개됐습니다. 잠시 후 강정에서 있었던 일, 왜 해병대가 길이 막혔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강정마을 해군기지 영상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헬리콥터에서 촬영한 저 기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훈 편집위원 보시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시겠어요? 네, 저는 많이 듭니다. 저 앞에 저게 이제 크루즈 부두고요. 네. 양쪽 그 저반 안쪽으로 들어가면 우리 이게 지금 독도함이 저반에 있네요. 저쪽에 네. 축함들 쭉 있고 내부는 이제 우리 해군 함정이 잠수함까지 들어갈 수 있고 강정 기지입니다. 함정이 20척쯤 동시에 그리고 15만 톤급의 대형 크루즈선을 2대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곳인데 어쨌건 이곳 다 완공됐습니다만 공사가 좀 지연됐거든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좀 생겼었던 거잖아요. 크루즈 부두는 아직 완공이 안 됐습니다. 네. 해군 기지만 일단 완공이 됐고요. 자, 그런데 이제 2010년 초에 공사가 시작돼서 거의 6년 가까이 걸렸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주민들도 반대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많이 했잖아요. 자, 강정마을 시위 지금 장면 저희가 곧 공개하겠습니다만 이 장면 보시면 우리나라의 국책 사업이 이렇게 방해를 받는구나, 이런 갈등이 있구나 하고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네. 그 해군기지 공사를 하면서 제가 자료를 봤는데 네. 중단된 사례가 정확하게 개수는 못 세는데 10번이 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공사 비용이 자꾸 늘어나가지고 한 300억 정도. 지금 거기 대림하고 삼성이 공사를 했는데 삼성 것만 300억 손해가 났다고 해서 네. 저 청구를 해갖고요. 중재에 의해서 정부가 270억을 네. 배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손해난 거에 대해서 네. 그 공사를 지연시킨 주체인 강정마을을 선두로 이제 34억 구상권을 청구를 하니까 네.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네. 해병대 구여단이 작전하는 거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작전하는 거를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워서 꼭 패잔병처럼 만드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공사가 지연됐기 때문에 275억 원이 공사비가 추가로 들었으니 이 가운데 34억 정도는 불법 시위하신 분이 물어내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고 해군의 판단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가 뉴스로 소개해드리려는 거는 오늘 제주도 지역에 이번에 당선되신 분들을 통한 3명의 국회의원과 당선자들이 국방장관을 찾아갔어요. 네. 이거 없었던 걸로 해달라 이런 거거든요. 자, 저거 그분들의 모습을 좀 한번 직접 육성을 들어보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강창일 의원 목소리부터 듣겠습니다. 그 갈등을 치유할 때이거든요. 이 불지른 격이 돼버렸어요. 전 세계적으로 과연 이런 국가 국책 사업에 반대했다고 해서 부상권 청구한 예가 있습니다. 말로만 도에서나 국회의원들이 말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강정 주민들이 원하는 거, 강정 주민들에게 해줄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 분들이 있는가 말입니다. 그 모택동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주민과 군과의 관계는 물과 물고기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네. 주민을 떠나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지. 그래서 갈등을 없애는 건 맞는데 사실은 이 강정 주민 사람들이 주가 아니라 네. 5개 단체 120여 명인데 이것도 해군에서 법무장비로 TF를 구성해서 네. 공사 방해 행위를 채증 자료를 전부 면밀히 분석해서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 네. 5개 단체 120여 명이 약 그 방해한 34억, 그것도 275억이 다가 아니라 네. 그 일부만을 한 것인데 그걸 이제 그 강정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가지고 그 단체들이 네. 삼아가지고 오히려 그 훈련을 방해하고 그 전에 논산훈련소에 그 주민들이 트랙터로 출입을 막은 적이 있습니다. 네. 논산 그 훈련소 등에서 정말 외박을 허용한 적이 있는데 원만하게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 한민국 국방장관 입장은 법이 이제 진행되고 있으니까 진행되는 네. 과정을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 화면은요, 이제 해군과 해병대가 이제 작전을 하고 있는 건데 강정마을 주민분들이 굉장히 불편한 모양입니다. 갈등이 있었지만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군의 작전을 좀 방해하는 모습인데요. 자, 주민들과 해병대의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이런 모습 여러분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마을에 아주 위화감을 조성한다. 아니 이거 뭐 마을이 전쟁터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저 민간인들 대상으로 얼마나 무섭습니까? 총을 들고 이러면. 여기 학교 앞이에요, 학교! 초등학생들도 있고. 지금 윗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주세요. 사령관한테. 강정 마을 안으로는 군인들이 총을 들고 다녀서 안 된다. 마을에 아주 위화감을 조성한다. 주민들이 두려워서 못 살겠다.
한번. 네. 저거를 보면요. 네. 저렇게 따지자면 네. 6.25 전쟁 이후에 네. 접적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수십 년 동안 네. 재산권 행사 못해 네. 자기 땅 다 국가에다 내놓고 네. 필요할 때만 허가받아서 들어가는 사람이 네. 지금 얼마나 많은데 네. 지금 제주도의 일부 지역에서 저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학교 앞이다 네. 뭐 이런 얘기하는데 바로 그 학교 어린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연습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식은 전 뭐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요. 자, 지금 얘기를 좀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병대가 훈련할 때 저렇게 민가를 지나가는 거 문제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는 겁니다. 제가 절대 없습니다. 네. 군 생활 33년하고 육사까지 37년인데 네. 자꾸 산골짜기로만 갑니다. 왜냐하면 네. 공군 비행장 이런 것도 맨 처음에 공군 비행장으로 쓰다가 네. 민간이 들어와서 민간 활주로로 사용하면 소리 시끄럽다고 딴 데로 가라 그리고 네. 해군 기지도 가라. 육군 부대도 도심에 있으면 싫다 그러면서 그게 혐오 시설까지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그 이 땅에 있는 군인들은 도대체 어디 가서 살려는 얘기입니까? 주민들을 지켜주는데 네. 미국 얘기면 안 돼. 미국은 군사 도시가 뽀얗게 그냥 이렇게 시민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같이 어울려 있습니다.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군인이 누굽니까? 다 아들, 딸, 형제들이고 그런데 네. 다 동생이고 그러니까 서로 지켜주고 서로 우애지고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를 지킬까 말까한데 지금 제주도 강정기지의 역할이 지금 한중일 위협 시대에 북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게 지금 제일 기동전단이 원래 제주도를 지키는 게 해병 여단이 있었거든요. 네. 그 해병 여단과 함께 잠수함과 저 군함이 같이 해서 이제 저기 된 건데 네. 강정 문제가 이제 잘 해결돼서 민군 관계가 원만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자꾸 이제 우리 김기호 대령께서 이렇게 자꾸 네. 네. 원만하게 해결된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네, 네. 저는 정부가 절대로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이 34억 원 구상권을 소송 취하하면 안 된다 생각하는 것이 네. 이게 선례가 됩니다. 현재 네. 광화문에서 폭력시를 해서 네. 우리 경찰에서 또 경찰 버스를 태웠다든가 경찰을 부상시킨 사람에 대해서 이제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만약에 강정마을에서 그 주민들에 대한 그 폭력시를 한 사람에 대한 그 구상권 청구를 소송을 취하게 하면은 네. 뭐 다른 것도 다 취하해야 되거든요. 아하. 그렇지 않은 선례를 주기 때문에 네. 앞으로 폭력 시위를 근절하는 측면에 있어서 네. 우리가 소송을 취하면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해군이 낸 자료에 따르면 네. 그렇게 쉽사리 철회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구상권 행사 TF를 편성해서 네. 채증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면밀히 분석한 결과고 그다음에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공사 방해자와 단체를 특정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절대로 국민의 세금의 손실을 가져온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는 정당한 조치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라는 네. 그 자료를 공개적으로 낸 거기 때문에 쉽사리 그렇게 철회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이건 법과 원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국회의원 당선자라고 해서 네. 그렇게 해서 원만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해결될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네. 원만하다는 게 취하한다는 뜻이 아니라 네. 주민과의 관계가 잘 됐으면 좋겠다. 물론 그랬으면 예, 예, 좋겠지만 예, 예. 네. 어쨌든 법과 원칙을 이렇게 물러서는 예, 그건 그런 아니죠. 식의 해결 방식은 제가 볼 때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자, 일단 제주도에 당선된 분 두 분과 이제 4선 의원이 된 한 분, 자, 세 분이 이제 주도적으로 나서서 말씀하시는 건데, 자, 오늘은 국방장관까지 찾아가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국방부에서 이제 그 영상 공개하지 않겠다고 해서 저희가 소개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정치 지도자급 가운데 이 강정마을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자신의 얘기를 꺼낸 건 안철수 대표입니다. 자, 2011년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을 통해서 냈는데, 자, 이 강정마을 이 사건 해군기지는 오랜 소통 부재가 있었고 개발 만능주의가 앞섰기 때문에 참극이 빚어졌다. 거주민들 생각 고려하지 않았다. 개발 논리만으로 밀어붙였다. 이게 바로 원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민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부족했고 주민들을 소외시킨 채 군이 건설을 강행했다고 자신의 생각을 책으로 써낸 겁니다. 네, 이 강정마을을 해군기지로 결정한 정부가 네. 노무현 정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알고 저런 말씀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보고 소통 부재라는 소리를 하는 거는 아마 안철수 의원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노무현 정부 굉장히 소통은 잘하는 그런 정부라 생각을 하고 네. 그다음에 또 이 보수 정권이 아니고 네. 그래도 그래도 약간 좌파 정부가 네. 했던 사건인데도 이렇게 네. 가서 계속해서 이렇게 저런 비판적인 책을 가진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는 네. 상당히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이 네. 알고 있어서 다 얘기 드리기가 좀 불편한데요. 이거 하나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해군 참모총장을 포함해서 국방부 수뇌부들도 이건 알아야 되는데 우리 해군이나 군도 잘못한 게 좀 있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라 부족한 거죠. 뭔가 하면은 해군이 공사를 한 강정기지에서는 계속 갈등이 일어났어요. 네. 삼성물산이 저기 공사를 했는데 삼성물산은 거기 부두를 만들려면 케이슨이라고 하는 큰 블록, 시멘트 블록 구조물을 만드는데 네. 그건 별도로 화순에서 만들었습니다. 전남 화순에서. 아니요. 화순 제주도에도 제주도 내에 처음에 화순에서. 화순하고 강정이 둘 다 경쟁을 했는데 화순에서 더 반대를 해서 강정에다 기지를 짓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반대 사는 사람이 이쪽에 더 많습니다. 네. 근데 화순에서 케이슨을 지었는데 그쪽에서는 별로 갈등이 안 나왔어요. 그건 왜 그렇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주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비유법입니다. 네. 비밀은 술상무에 있습니다. 술상무요? 네. 건설회사에서는 네. 흔히 우리가 술상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지역 주민들을 달래는 겁니다. 아침에 그냥 나와가지고 금방 문 다방에 가서 커피 한 잔 사주고 매출을 올려주죠. 치킨집 가서 이것도 사주고 네. 쭉 이렇게 하면서 치킨 들고 오다가 지나간 사람 주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동네 애경사가 있으면 다 챙기는 겁니다. 대화를 많이 했다는 얘기군요. 소통이죠. 네. 그렇게 하니까 이게 마찰이 적어갖고 거기도 구럼비 마을, 구럼비 뭐 돌 하위. 깨고 그랬는데 다 문제없이 슬슬 넘어갔거든요. 근데 네. 해군은 그런 거 할 예산도 없고 그런 거 하는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물산이 한 주민들과의 대화 작업이 소통. 해군은 직접 했을 때 네. 잘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거는 이제 정부기관에서 보게 되면 불법이고 로비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 저런 것들을 조금 해서 주민들을 달래는 걸 했으면은 네. 아마 저렇게 공사 중지도 적었을 거고 그것 때문에 구상권을 청구도 적었을 거고 그런데 하나 이게 이 방법인데 조금 네. 우리 군도 그런 걸 좀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저기 안철수 대표의 말 중에 네. 사실은 뭐 몇 가지 네. 거슬리는 대목들이 있는 게 뭐냐면 네. 뭐 결국은 여론조사 수렴도 제대로 안 했다. 네. 그다음에 개발 논리만을 밀어붙였다. 이게 건설을 강요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자료에 따르자면 네. 사실은 국가가 법적 절차라는 게 어그러진 부분이 없어요. 있다면 지금 우리 저기 얘기한 대로 어떻게 보면은 그 주민들을 얼마나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지 네. 그 부분에 대해 좀 소홀했다는 건데 네. 그것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저는 별도라고 봅니다.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죠. 하지만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는 네.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자, 없다. 저희가 언제든 기회가 되면 이 사안 관련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 소송 대상이 된 주민들을 보니까 원래 강정마을에 사셨던 분들은 굉장히 소수고 지금 대상자 116명 중에 30명만 거기 그렇죠. 예.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외지에서 들어와서 주소지를 옮겨와서 나도 강정마을 주민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꽤 있다 그래요. 116명 중에 대상자 네. 중에 30명만 네. 강정마을에 사시는 분으로 네.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치인들 3명이 직접 나서서 제주도 내려갔고 국방장관도 만났습니다. 우리 정치권에서 이거를 법의 문제를 과연 정치로 풀려고 할 수 있을까? 과연 국민들 앞에 내가 앞장서서 이거 그냥 없었던 일로 상생을 위해서 없애자고 얘기 없이는 지도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자,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귀결이 될지. 자, 지금까지 3가지 상황을 통해 좀 안보 이슈 점검해 봤는데요. 김기호 교수님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